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보스턴 쇼크를 듣고 뉴욕 증시가 다행히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오늘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증시 왜 힘이 없는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짚어드릴게요.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실적과 지표가 모두 뒷받침이 됐는데요. 자,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다 1% 이상씩 상승을 했죠. 자, 차트적으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스닥은 21선을 깼다가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 이 선을 이제는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는 21선을 깨지 않았다가 14,700 라인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지표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주택 착공 건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월 대비 7%가량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집 지은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팔리겠다 싶으니까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많이 지은 집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건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100만 채가 넘어섰다고 하니까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주택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물가도 굉장히 안정됐어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산업 생산도 예상 밖의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JP모건, 웰스파고 나왔잖아요.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실적이 공개됐는데 역시 주가는 조금 빠졌지만 개장 전의 실적은 괜찮았고 장중에 나왔던 내수주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모두 좋았고요. 이후에 야후, 인텔 실적 다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인텔은 PC 시장하고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PC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평가.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은 밝다 얘기를 하면서 인텔도 시장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은 휴 하고 한숨을 돌리면서 마감을 잘 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폭락했었던 금값은 뉴욕 증시처럼 반등했을까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루 만에 폭락하기도 했었던 금값. 자, 일단 금값에 대한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망 보기 이전에 금값의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급락, 이틀 만에 온스당 200달러가 깨졌었는데요. 전일 2% 조금 못 되는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320불까지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간밤에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변동성이 조금 동반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폭락을 했었느냐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 이 부분을 좀 생략했었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유럽의 이제 키프로스와 같은 재정 위기 국가들 돈이 없으니까 금을 팔고 있는데 팔아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각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먼저 섰고요. 때마침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타이밍도 참 오묘하지.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예상 금값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 미국의 다우, 나스닥 사상 최고치 또 경신 또 신고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험자산 쪽으로 베팅이 계속 들어가니까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이 소외를 좀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적인 세력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향후 금값이 그럼 일단은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망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단기 바닥은 찍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장기적인 일단 상승 추세 사이클이 우리가 마무리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레벨에서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일단 상승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다만 어제의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대바닥, 진짜 바닥은 한번 크게 밀린 다음에 찍은 것이 아니냐. 단기 바닥은 나왔다. 하지만 향후 전망이 급격한 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원래 첫 번째 급락 정도가 있었던 온스당 1,500달러 정도가 맥시멈일 것이다. 이제 이 정도에서 들쭉날쭉 할 것이다 라는 이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값도 반등에는 성공을 했네요. 자, 이어서 일본 니케이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IMF가 올해 전 세계 그 나라별로 성장률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었는데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못할 거다. IMF가 그렇게 본 것이죠. 사실 중국은요. 1분기 성장률 7.7% 내놓고 나서 정말 글로벌리 큰 파장을 상품 시장까지 포함해 일으켰었는데 IMF도 그런 결과 보고 나서 중국까지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일본은 돈 푼 일본 아닙니까? 성장률이 상향 조정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니케이는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쪽으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5일선이죠. 5일선이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까만 선 정도의 니케이가 다시 와 닿았죠. 일단 일본 니케이는 IMF발 호재가 오늘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시장이 더 문제입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의 지금 흐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전일의 1900선을 5개월 만에 깨고 나서 오늘 반등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사실 어제 종가는 1920선 위쪽에서 은근히 마지막에 힘이 좀 세졌어요. 전형적인 전약 후강이었었는데 오늘은 미국이 좋아서 개장하면서 1930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았어요. 근데 전형적인 어제와 정반대로 뒤집은 것 같은 앞이 강하고 후가 아직까지는 약한,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제 종가는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전강 후약으로 어제 패턴을 그대로 다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동력이 쫙 떨어졌을까? 1916선까지 이 저점 포인트는요 1913선 정도였는데 어제 겨우겨우 올렸었는데 오늘 다시금 5포인트가 빠진 이유, 그것도 미국이 다시 반등했는데 우리는 왜 못 가나? 수급의 이유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이요 오늘 1000억 이상 정리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11시 30분 현재니까요. 기관도 300억 정도 같이 정리. 웬걸 이럴 때 좀 기관이 같이 좀 사주지. 기관 어제 올릴 때는 언제고 어제 샀던 주체 개인은 오늘 외국인과 반대편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보십시오. 이 매물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긴 한데 약간 모자란가 보죠. 코스피는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닝 쇼크 영향이 오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닝 쇼크가 어떤 섹터군의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강타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그에 앞서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분위기부터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것이 코스닥이에요. 하지만 역시 파란불이죠. 웬걸 코스피도 하락 전환됐고 코스닥도 출발 괜찮았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지금 557선인데 출발은 얼마였는가? 563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4년의 최고치고요. 560선을 거의 갭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결국 형님이 꺾이면서 같이 좀 꺾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갭이 동반됐다는 것이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지금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갭이 좀 이렇게 메워지는 양상이지만 이 시가가 여기였다고요. 어제 종가가 여기였다고. 이만큼 지금 밀린 이 폭만큼이 갭이었는데 563.39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다가 끝끝내 형님보다 약간 늦게 아우더같이 하락 전환하고 맙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 개인 나홀로 매수. 뭐랑 비슷하다? 조금 전에 봤었던 코스피랑 수급이 같다. 개인만 사는 시장은 결국 밀리게 되는데 역시 오늘 양 시장 모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막판에 결국 그러니까 중공업체, 수출업체 내고 물량 나오면서 그 역내 그러니까 환시장 안에 있는 주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사고 팔고 그 물량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1115원 아마 1100원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찹상으로도 한 1120원 이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보다요 일단 어제 그리고 전일 그리고 최근에 1900은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지수보담도 어떤 종목이 타격을 입어 크게 밀리는 거 요즘에 아주 까딱하다간 한가거든요. 어떤 종목이 크게 밀리고 있는지 업종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별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0.1% 2,000원 주당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도 오늘 약간 시장의 상승폭을 갉아먹은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면서 155만 원대 거의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시가가 여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시가보다요.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상승하고 있긴 한데 시장을 붕 띄웠던 주체가 다시 말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리니까 시장이 같이 상승폭을 줄이다가 끝끝내 하락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한번 보면요. 오늘 차 괜찮아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모비스 쪽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LG화학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괜찮은 게 뭐죠? SK텔레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부터 갤럭시 S4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하기 이제 가능합니다. 통신주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시장이 부진할 때 역시 강하다. 전일에 한국전력과 함께 유틸리티 섹터 통신주가 강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1%가량은 조정을 갖는군요. 자,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이 뭘까요? 건설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죠. 건설업종이 평균 4.3%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빠지는지 건설주 한번 볼까요? 자, 건설주 많이 빠지는 순서대로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현대건설 6%, GS건설 6%, 대림산업 5%, 대우건설 마이너스 4.5%.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 이 건설주의 부진을 불러온 주인공은 누구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왜일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오늘 지금 86,000원, 9만원, 10만원 깨지더니 9만원 깨지고 86,000원대 갔는데, 4월 달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면서 퍼센트로 치면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달에만 33%가 밀렸습니다. 4월 달에 13만 원에서 시작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지금 8만 6천 원짜리가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GS건설 다르지 않아요. GS건설 이제 건설주의 어닝 쇼크가 우려가 됐었는데 GS건설은 4월 달에 45% 빠졌군요. 예, 더 이상 차트 안 보겠습니다. 우울하네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이 시장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GS건설 어닝 쇼크만 났을 때는 많은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죠? GS건설만의 문제다. 다른 건설주는 예, 뭐 이런 게 아니고 GS건설이 뭐 이제 회계 처리를 제대로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닝 쇼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설주 전체에 대한 걱정을 똑같이 하는 것이 어닝에 대해서 맞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죠. 게다가 GS건설은 중동 쪽에서만 물려 있었는데요, 물량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미국 쪽까지 진출했었는데 결국에 해외에서 수주하는 애들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건설주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참 어닝 쇼크를 털어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안 나오고 있고 결국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불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GS건설 빼고 다 좋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게 했느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업종별 등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하락률 1위는 어닝 쇼크 난 건설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 자, 지금 기계 업종이요. 평균 3.9% 정도 빠지는데 역시 누가 많이 빠지느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9%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를 STX 엔진이 따르고 있고 그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STX중공업, 결국 두산 관련주 그리고 STX 그룹주가 기계 섹터를 말아먹고 있네요. 자, 두산중공업이 9%나 빠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산건설 유증하는데 유증이 청약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면서 실권주가 나왔는데 이거를 두산중공업이 다 떠안는다. 3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두산중공업으로서는 반갑지 않을 소리입니다. 일단 주가 하락은 불가피했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2월 달에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건설 유증 얘기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1차 하락이 있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버텼습니다. 심지어 약간은 반등하는 듯도 했었지만 4월 달 들어 고꾸라졌고 왜? 중국이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유증 이후에 실권주까지 2차 설거지까지 두산중공업이 한다는 그런 뒷수습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두 자릿수까지 밀렸었다고. 이때 거래량,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두산중공업은 밀릴 때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TX 그룹주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아까 확인을 좀 했었었는데 STX 그룹주는 또 왜 이러냐. 전일에는 또 최근에는 회장이 직접 러시아로 가가지고 LNG 프로젝트를 뭐 따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다렌조선, 이제 다렌조선을 정리하면서 유증해가지고 돈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보다 하루짜리 약발로 그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SX 그룹주 지금 지주회사가 10% 이상 밀리고 있고, 조선해양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X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전일 고점에 못 팔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기계, 건설 많이 빠지고요. 철강 금속 쪽도 오늘 하락세가 평균 1.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철강 금속은 누가 많이 빠질까요? 안타깝게도 고려아연입니다. 어마마. 금값은 반등을 했는데 고려아연은 그렇지가 못해요. 고려아연이요.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려아연은 원래 얼마짜리였냐면 못해도 35만 원 하던 게 25만 원 됐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있었던 일이죠. 자, 1, 2, 3, 4일 전에 35만 원 하던 게 지금 4일 만에 25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고려아연이 최소한 50만 원까지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올 초에는 40만 원 하던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고려아연도 이 4월 달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보면요.
4월 달에 26% 빠졌고 주봉으로 보니까 1, 2, 3, 4, 5, 6 월봉으로 보니까 7개월 연속 빠지기만 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철강 금속 쪽도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안 봐도 운수창고 오늘 해운주 쪽 항공주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5% 빠지거든요. 대한항공도 뭐 기분이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대한항공 차트인데요. 자, 대한항공 이렇습니다. 3만 원 하고 있어요. 올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했었는데 3만 5천 원, 4만 원 다 깨더니 3만 원. 대한항공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 이 가격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서도 4만 원은 뭐 어렵사리 좀 지켰었는데요. 한 5만 원대 회복했다가 5만 원대 오래 머물다가 지금은 3만 원이다 이겁니다.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쪽이 있어요. 시장이 다 빠지면 지수가 폭락해야 되겠죠. 오늘 선전한 섹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내수 방어 섹터입니다. 좀 섹터로 보면 좀 감이 안 오니까 종목으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6.8% 급등하고 있는 게 아모레-G입니다. 그리고 6.2% 급등하는 오뚜기, 그리고 통신주 가운데 오늘 LG U+의 상승폭이 대단하고요. 금호전기 오늘 LED 쪽에 코스닥도 좀 서울 반도체 가면서 괜찮습니다. 빙그레, 그죠? 강원랜드, 동아원, 베이직하우스, SK텔레콤, 가스공사, 대상한국전력 2배죠. 내수 관련주, 소비주가 선전하면서 이쪽이 정말 해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시장팁입니다. 뉴욕 증시 반등했지만 오늘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잠깐 외국인들 수급 잠깐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물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추경을 했죠. 17조 3천억 원, 그리고 19조 거의 20조 가까이 했었는데 추경에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인 것을 전일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전일 장중에 1900까지 위협을 받았다가 반등한 세력이 누구다? 반등을 일으킨 세력은 바로 기관과 개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추경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사지 않았고 추경 모멘텀이 불거질 때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역시 결과에도 끝까지 미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코스피 1900에 대한 하방 지지력은 확보가 됐는데 올라가니 밀린다는 거죠. 외국인은 추경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안 산다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논리가 나와요. 역시 못 올라가겠구나. 코스피가 급락은 아니더라도 역시 올라가면 내가 현금을 챙겨야 되겠구나. 코스피는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대한항공,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아는 거 다 한번 대충 쳐보십시오.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종목을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오고 싶으시죠?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어떻게? 다 그냥 손절해 버리실 거예요? 마이너스 40%짜리를. 이번 달에만 20%, 30% 빠진 종목을. 자, 이제 기관의 답이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요.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가 하면요. 전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던 종목이 바로 탑으로 많이 샀던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 한국전력이 이렇게 차트가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아주 폭발적으로 라인 모멘텀으로 담고 있는 종목은 NHN입니다. NHN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시켜서 이 모든 매물대를 다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전일만 하더라도 전일 이렇게 아주 큰 장대 양봉을 6% 오르면서 혼자 독보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전일 그렇게 GS건설 다 무너질 때 말이에요. 이렇게 내수주,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아주 재밌는 것은요. GKL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런 카지노 종목들이 약간 눌림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갭을 동반하면서 7%를 띄운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조금 상단에 그냥 어정쩡하게 머물면서 밀릴 것 같은 분위기도 줬었지만 오늘의 양봉으로서 완전히 간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비싸게 따라잡으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종목은 크게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의 중요성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GS건설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관이 이런 종목들을 산다? 안 삽니다. 기관 잠깐 볼까요?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건설주를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뭘 많이 삽니까? 전기가스, 한국전력 보여드렸죠.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가 기껏해야 좀 사고요. 기관은 건설주를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자, 기관이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지금 건설주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낙폭과대의 메리트를 느꼈다면 사야 되겠죠. 기관도 경기 민감주, 특별히 실적이 안 되는 어닝 쇼크난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꼭 참고 눈물 찔끔하고 그냥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도 경기 민감주 어닝 쇼크 난 거에는 손절이 나가고 있어요. 대신 기관은 뭘 삽니까? 내수주를 사고 있어요. 결국 실적이 되는 내수 종목, 기관이 사는 패턴을 우리도 답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이제 못 자른다면요. 손절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 아니라 한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이렇게, 아니 한 주, 두 주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손절이죠. 분할, 손절 뭐 이런 말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할 손절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를 갖고 이제 한 주 판 걸로 되는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수 이렇게 차곡차곡 한번 올마 가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답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잡거나 내수주를 잡거나 혹은 실적되고 신고가 내는 종목을 잡거나 이런 말씀인데요. 자, 코스닥에 오늘 시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음봉 났는데 이거 밀리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오늘 형님이 코스피가 밀리기 때문에 같이 좀 밀리는 감이 있고요. 여전히 한 550선 정도는 견조합니다. 오늘 560을 한번 봤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수대라니까요.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일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올라갔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거나 인정은 해야 되겠죠. 오늘 코스닥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의 전망은 역시 추세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맞다. 역시 추가적인 상승 전망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어닝 쇼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짓누르고 있는 날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발이 빠른 기관은 경기 민감주를 손절하고 울며 뭐를 먹고 있습니까? 내수주를 먹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영업이익이 오늘 좋은 종목에 급등하는 내수주가 한 종목이 있는데요. 자, 바로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부엌 인테리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그 싱크대 그 한샘인데요. 한샘을 특별히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샘이 이렇게 급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1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68%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닝이 되는 종목들은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IT 부품도 샀는데 그런 종목은 지금 다 괜찮아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리 있어도 신저가는커녕 신고가 부근에서 물론 크게 못 먹지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은 안 나시겠지만 결코 오늘 떨어질까 급락할까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죠. 세코닉스 마찬가지고요. 파트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파트론은 오늘 같은 날도 6%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런 종목 신고가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IT 부품 그리고 실적되고 내수 소비주 이런 쪽으로 집중하십시오. 물린 손절에 대한 제가 대응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분할 손절 이후 되는 강한 쪽으로 좀 가십시오. 우리가 늦었더라도 기관처럼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추가적인 손실이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당초 90만 원대 후반으로 관측됐던 갤럭시 S4의 국내 출고가가 90만 원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출고가를 80만 원대 후반 혹은 90만 원대 초반으로 잡고 이동통신사들과 출고가를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이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전 모델인 갤럭시 S3의 출고가 99만 4천 원보다 10만 원가량 낮은 것이며 아이폰5보다 저렴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출고 가격을 낮추려는 이유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논란이 있는 데다 판매 초기 바람몰이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럭시 S4의 출시일은 27일로 확정됐으며 삼성전자는 한국과 영국,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갤럭시 S4를 동시에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의 인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58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3,700억 원입니다. 서원석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갤럭시 S4가 2분기에만 2,200만 대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고 하반기에도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시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펀드 투자에서 채권 비중이 주식 비중을 역전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펀드 시장 자산 총액 가운데 채권 투자 금액은 107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주식 투자 금액은 104조 원으로 30%를 차지해 채권 투자 비중보다 1%가량 낮았습니다.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이 채권보다 낮은 것은 2007년 5월 이후 5년 10개월 만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일자리 관련 세출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현호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만나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 심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편성된 12조 원 중에서 2조 원을 일자리 예산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 3천억 원에서 19조 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여야는 오늘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 주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1일 미국 뉴욕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기로 하자 옵티머스 G 프로를 미국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최신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G 프로의 출시를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G 프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출시 국가가 됩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 하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롯데 하이마트의 누적 공매도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누적 거래 대금 4,940억 원 가운데 889억 원이 공매도 관련 금액이었습니다. 영원무역이 공매도 비중 16.45%로 2위에 올랐고 현대산업, 대우건설 순이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허 회장은 오늘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계열사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GS 임원 모임을 열어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또 지속적인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힘써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대기업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배임, 횡령 등으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인 구루미족이 늘어나면서 남성 10명 중 1명이 색조 화장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5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 중 9.2%가 비비크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은 비비크림이었으며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쓴다는 응답도 각각 26.7%와 20%에 달했습니다. 스킨 로션과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의 수요도 높아 남성은 평균 2.3개의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7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